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애청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얼마 전 위암으로 투병하시던 시어머님을 떠나보냈습니다. 5년 넘게 모시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마음도 다 추스르기 전에 배은망덕한 시누이와 한바탕 다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이다 톡썰 구독자 여러분께 이 배은망덕한 시누이에 관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가씨 바쁘세요? 어머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톡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바빠요. 톡으로 해요. 톡으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전화 통화라도 가능할까요? 제가 언니처럼 그냥 얼레벌레 회사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바쁘니까 톡으로 하라고요. 어머님 위암이신 건 아시죠? 병원에서 어머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딸인데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올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 안 남았다뇨? 그동안 어떻게 모신 거예요? 어머님, 암 진단 받으셨다고 했을 땐 답장 한 번 없으시더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지내신 거예요? 그야 뭐, 제가 워낙 바쁘잖아요. 언니는 잘 모르시겠지만 디자이너는 해외에 쇼도 보러 다니고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엄마는요? 얼마나 남았대요? 한 달 정도 남으셨대요. 아,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닌가 보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사실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으셨다는데. 많이 아프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느 병원에 계신지 그런 걸 먼저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아가씨, 정말 너무하시네요. 참나, 왜 이러세요?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야 뭐 사실 만큼 살았고, 난 내 살 길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은 집안도 빵빵하고, 부모님이 뭘 더 못해줘서 안달이라는데, 그동안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올케는 우리 오빠 식당 덕분에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설마 그깟 병수발 좀 몇 년 들었다고 엄마가 남길 땅이니 건물이니 홀랑 다 먹을 생각은 아니겠죠? 그게 무슨, 정말 정 떨어지네요. 됐어요. 이럴 거면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연락 안 하면요? 언니 진짜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나 봐요? 오빠가 그러자고 해요? 꿈도 꾸지 마요. 법적으로도 그렇게는 못해요. 시누이는 어릴 때부터 철이 없고 막 살기로 유명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도 어머님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다 날리고 모델을 한다며 가짜 기획사에 사기를 당하고 다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라며 뻔뻔하게 화를 내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곤 했었죠. 그러더니 디자이너 공부를 할 거라며 다짜고짜 저희 부부에게 시어머님을 모시라고 하고는 해외로 떠나더라고요.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님이 위암 진단을 받으셔서 여러 번 연락을 했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차라리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속 편하다며 잊고 지냈었네요. 그렇게 서로 알아서 각자 인생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시어머님이 위독하신 건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더니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아가씨한테 어머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연락했었어. 뭐? 언제? 그 자식 뭐래? 엄마 걱정은 해? 아니, 그게 자기 몫의 유산 받아야겠다고 하더라고.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한번 묻지를 않더라고. 뭐야? 당신 그게 지금 정말이야? 아직 어머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걔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아무리 내놓은 딸이라지만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게, 나도 처음에 메시지 받고서 손발이 떨려서 혼났어. 당신 동생이라 뭐라 말은 못했지만 정말 너무한 것 같아. 걔는 내 동생도 아니야. 의절한 지가 언젠데 동생은 무슨. 이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사는구나. 당신도 많이 놀랐겠다. 그러고선 또 뭐라고 안 했고? 에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럴 거면 그냥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어. 그랬더니 연락 안 와? 혼자 뭐라고 더 하긴 했는데 답장 안 했어. 말하는 꼴을 보니까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이던데 무슨 일 날까 걱정이야. 걔한테 또 다시 연락 오면 나한테 이야기해줘. 응, 그럴게.
어머님은 좀 어때? 휴, 똑같지 뭐. 방금 미음 좀 드시고 이제 잠드셨어. 여보 아직 식사 못했지? 나 금방 들어갈 테니까 같이 저녁 먹자. 그래, 간단하게 식사 준비해 둘게. 천천히 와. 옳게. 근데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무슨 소리예요? 올케랑 오빠 말이에요. 우리 엄마. 올케랑 오빠가 간호 제대로 못해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제때 가서 좋은 치료 받았으면 엄마가 벌써 위독해졌을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5년 전에 우리 엄마 분명히 건강했는데 얼마 뒤에 위암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한 달 남았다니. 우리 집에 암 걸린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오빠랑 올케가 엄마 제대로 안 돌봤으니까 이 사단이 나죠.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가 남길 재산이 탐나서 가실 날 앞당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아픈 거 방치하다가 병원 간 거죠? 정말 듣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요. 이봐요, 아가씨. 어머님, 아직 살아계시고요. 재산 같은 거 탐나지도 않아요.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 돌봤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사실 수 있도록 뭐든 다 할 거라고요. 아가씨, 진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재산 탐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 나중에 말 바꾸기 없어요. 저 이거 캡처했어요? 나한테 얼마나 넘겨줄지 오빠랑 잘 얘기해봐요.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잘 이야기할 거라고 믿어요. 댁 때문에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시는 거니까 말이에요. 알겠어요? 언니 때문에 저 이제 고하잖아요? 서러운데 돈이라도 있어야죠.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아가씨가 좋은 사람 아닌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이었을 줄이야. 제발 그만 연락하세요. 시누이는 그 뒤로도 몇 번씩 연락해서 시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유산이 어느 정도 되냐, 자기한테 얼만큼 줄지 정했느냐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님 병세는 나날이 안 좋아졌고 회사 다니랴 병간호 하랴 남편도 점점 지쳐갔어요. 긴 병에 장사 없다잖아요. 그런 남편에게 시누이가 했던 말들을 일일이 전달할 수 없어 혼자 참았었는데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시누이가 또 연락이 왔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아가씨한테 좀 전에 연락 왔었어. 희주가? 먼저? 걔가 이번엔 뭐래? 우리가 어머님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위독해지신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어머님 유산 얘기를 꺼내더라.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한 소리 했더니 당신이랑 상의해서 자기 목 제대로 계산하래.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아가씨, 정말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연락할게. 이 자식 나한테 연락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괜히 당신 괴롭히고 있네. 미안해 여보. 내가 다시는 연락해서 헛소리 못하게 단단히 뭐라고 할게. 언니가 오빠한테 다 일러 바쳤어요? 내가 오빠랑 상의하라고 했지. 언제 내가 한 말 그대로 읊으라고 했어요? 오빠 앞에서는 못할 말이었나 봐요. 저는 아가씨랑 더 할 말 없어요. 오빠랑 이야기하세요. 왜 제3자인 척을 해요? 언니도 우리 엄마 아프게 한 당사자잖아요. 게다가 우리 엄마 유산도 같이 쓸 사람이면서 왜 나가요? 이렇게 된 김에 다 같이 이야기해요. 너 갑자기 연락 끊고 해외로 나가버린 다음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 그런 놈이 이제 와서 그게 할 소리야?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아픈 와중에도 네 걱정하셨던 엄마가 불쌍하다 불쌍해. 뭐래? 엄마랑 오빠가 얼마나 나를 멸시하고 싫어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좋은 엄마, 좋은 오빠 코스프레라도 하려는 거야? 관둬. 역겨운 말 좀 그만해. 걱정은 무슨. 됐고, 엄마 얼마나 더 사신대? 야, 너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짐승 새끼들도 제 부모한테 그딴 소리는 안 짓거려. 이게 지 오빠, 새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지금까지 엄마 모신 게 누군데. 연락 한 번 없던 기집애가 무슨 유산 타령이야? 5년이나 잠수 타다 와서 막말하는 놈이랑 나눌 유산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오빠 웃긴다. 그게 속셈이었지? 지금까지 엄마가 내 엄마였어?
오빠한테만 따뜻하고 안쓰러운 엄마였지. 나한테 엄마가 뭘 해줬다고. 이제라도 엄마 노릇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갈 땐 가더라도 딸한테 돈이라도 몇 푼 쥐어줘야 부모 아니야? 그리고 막말로 장남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남들 다 당연히 하는 거 해놓고 무슨 유세야. 그건 그거고 유산은 유산이지.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엄마 건물이고 땅이고 다 기부하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는 안 준다고. 네가 의절하고 나간 게 자그마치 5년이라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후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졌단 말이나 짓거리면서. 네가 뭐라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참. 그게 어디 오빠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공부 좀 하세요. 무식한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정말. 몇십 년간 연락 끊었어도 호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나한테도 유산 상속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아.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화만 내고 있어. 됐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할 똑바로 해서 알려줘.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가자고. 알겠어? 너 정말 인간 새끼가 아니구나.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아이 참. 정말 말이 안 통하네. 말귀가 어두운 거야? 이해력이 달리는 거야? 법적으로 나한테도 유산 상속 지분이 있다고. 어디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 무식한 인간아. 화만 내지 말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내가 엄마 병원에 직접 찾아간다? 의절한 딸내미가 갑자기 병실에 들이닥치면 가뜩이나 위독하신 엄마가 얼마나 심적인 타격이 크시겠어. 안 그래? 너무 놀라서 돌아가시면 어쩌냐고. 그럼 불상사 만들기 싫으면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아가씨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정말 얼마 안 남으셨다고요. 병원에 직접 오신다고요? 그게 협박이에요? 그렇게라도 어머님 마지막으로 뵙고 가세요. 그러다 나중에 천벌 받아요. 천벌? 천벌은 언니랑 오빠가 받겠죠. 우리 엄마 암 걸리게 한 게 누군데. 언니 오빠가 이런 식이면 저 정말 엄마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와라 와. 땡땡 병원이니까 오던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 아가, 혹시 희주 만났었니? 어머니, 갑자기 아가씨는 왜요? 아가씨 보고 싶으세요? 희주가 좀 전에 찾아왔었다. 네? 괜찮으세요, 어머니?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가씨가 별 말씀 안 하셨죠? 희주가 무슨 말을 했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정리해놨어. 네? 그게 무슨... 어머니 우선은 푹 쉬세요. 퇴근하고 병원으로 갈게요. 신우이는 저희와 대화 후 며칠 뒤 정말로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더라고요. 하필 저희 부부가 회사에 있던 시간에 들려 어머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일부러 저희가 없는 시간에 골라 찾아갔던 것이었겠죠. 정말로 신우이의 등장이 시어머님께 큰 스트레스였던 것인지, 마지막으로 따님을 보셔서 눈을 감으셨던 건지, 신우이가 다녀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을 병원에 다니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정말로 시어머님이 떠나시니 잠도 오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장례식에서 내내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빈소를 지키지도 않고 인사만 하곤 가버리더군요. 시어머님이 인복이 많으셨는지 조문객들이 많아 신우이에게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슬픔을 추스르려고 할 즈음 신우이의 횡포는 다시 시작되었어요. 유산을 내놓으라고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유산 내놔요. 장례도 다 끝났는데 유산 정리 안 하고 뭐해요? 아가씨 어머니 보낸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세요.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참나, 시간 끌다가 안 줄 거잖아. 내가 당신 같은 사람 한두 번 겪는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 돈으로 사기칠 사람으로 보이세요? 사기칠 사람으로 보여.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 더러운 속셈에 내가 넘어가 줄 줄 알아? 아가씨, 아무리 돈이 탐나도 그렇지. 예의 지켜서 말하세요. 저라고 아가씨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오호, 이제 점점 본색이 나오시네. 그럼 너도 말까? 까라고. 속 시원하게 깔 것 까고 정리하자고.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 보내고 이런 동생 꼴까지 봐야 하는 내 남편이 불쌍해서 참고 있으니까 사람이 우스워 보이세요? 우습네. 유산 관심 없다더니 막상 우리 엄마 죽고 나니까 내놓기 싫어?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안 되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 4호. 너희 부부 노인학대한 거야. 우리 엄마 아픈 거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 보낸 거지? 이거 존속학대 치사야. 내가 너네 고소하고 유산 다 빼앗을 거야. 노인학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뭐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 아가씨가 알면 말해보세요. 아프신 어머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병원에서 간호한 게 학대인가요? 첫째, 건강하던 엄마가 너희 부부네 집으로 가자마자 아파졌고, 둘째, 요즘 암은 완치도 가능하다던데 5년 만에 죽어버렸고, 셋째, 니들이 밥도 안 줬는지 빼빼 말라버린 엄마 모습. 사진 보이지? 우리 엄마 마른 거 봐. 니들이 사람 말려 죽인 거잖아. 나한테서 엄마 빼앗아 가놓고 지금 유산까지 한 푼도 안 주고 다 빼앗겠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다가 갑자기 아플 수 있고요. 위암으로 죽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게다가 어머님은 고령이셨고요. 다른 암도 아니고 위암이에요. 위암 말기 환자가 마른 건 상식 아닌가요? 저희 부부가 언제 아가씨한테 어머님 병원비 달라고 한 적 있었나요? 아가씨 돌아온 뒤에 어머님 간병하라고 한 적은 있고요. 그동안 어머니 모시는데 하나도 보태주신 거 없잖아요. 장남이 엄마 좀 모신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말 나한테 해봤자야. 그건 사회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나는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걸 요구하는 거라고. 노인학대라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 황당했습니다. 더는 말 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답을 하지 않았더니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톡으로도 이렇게 열이 받고 말문이 막히는데 전화는 어떻겠어요. 받아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받지 않았더니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을 넘기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는 바람에 남편도 모든 대화를 알게 되었죠. 당신 그동안 희주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했다는 게 뭔지 나 알게 됐어. 무슨 말이야? 그냥 아가씨 잘 타일렀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 정리라니? 늙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얼른 떠나야지 하면서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 삶의 미련을 보였던 것 같구나. 몇 년이나 지극정성으로 아픈 노물을 보살펴준 애미 덕분에 후회 없이 살고 간다. 며칠 전 갑자기 희주가 찾아와 유산 이야기를 꺼냈다. 미운 딸도 딸이라고. 오랜만에 보니 반갑더구나. 동시에 동순에 해를 주진 않을지 걱정이 되어 그동안 숨겼던 사실을 알리고 떠나려 한다. 사실 희주는 친딸이 아니다. 재혼할 때 희주 아빠가 데려온 딸이었지.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지만 내가 떠난 뒤에 너희까지 희주를 맡을 의무는 없지 않겠니? 변호사를 통해 다 정리를 해놓았으니 희주 걱정은 말고 내가 떠난 뒤에는 이제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 희주가 내 친동생이 아니래. 어제 변호사가 연락이 왔더라고. 어머니가 우리 모르게 가족관계도 정리해 놓으셨던 모양이야.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잘 안 돼. 당신이랑 아가씨 어릴 때 사진도 다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알고 있었어? 나도 이번에 알게 됐어. 아버지가 재혼하실 때 희주를 데려왔다고 하더라고. 그때 희주는 1살이었고 나도 3살이라 전혀 몰랐어. 아마 희주도 모르지 않을까? 어머니가 언질조차 하신 적이 없어서. 정말 상상도 못했어. 어머니는 언제 호적까지 파신 거야? 아가씨 충격 받으시겠는데? 희주가 지난 몇 달간 당신한테 한 짓을 봐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호적 파인 걸 보면 더는 당신 못 괴롭힐 거야. 신우이가 시어머님의 친딸이 아니었다니. 정말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어머님이 법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놓으셔서 저희가 할 것은 이제 아가씨에게 알리는 것 뿐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가씨라는 호칭도 필요 없지만요.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어? 당신들 자꾸 이런 식이면 나 변호사 부를 거야. 유류분 반환 청구권 알지? 니들이 다 가져갔어도 내가 되찾을 방법이 있다고. 니들?
이제 말까지 놓아?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나 눈에 뵈는 거 돈 말곤 없어. 니들이 도둑질한 내 유산 내놔. 이 도둑년 놈들아. 도둑? 그래도 지금까지 동생이라고. 같이 자란 정이 있어서 참았는데 너 안 되겠구나. 안 참으면 네가 어쩔 건데? 뭐 치기라도 하게? 만나서 한 대 치던지. 그것도 폭행죄로 신고해버리게. 이게 뭐야? 당신 이제 우리 가족 아니라고. 어머님도 당신 엄마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말해봐.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아내한테 저 여자라니. 끝까지. 말 그대로야. 너 우리 가족 아니야. 유산 주기 싫어서 이런 짓까지 벌였니?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소송 걸 거야. 소송 걸 거라고. 의미 없을 거야. 너 아버지가 데려온 아버지 전 첫딸이야. 어머니 아버지는 재혼하셨던 거고. 네가 이럴 걸 아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데도 법적으로 다 정리해 놓으셨어. 알아? 네가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다 의미 없다고. 애초에 우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니까.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런 말 못 들었어. 엄마 아빠 재혼인 것도 들은 적 없다고. 그럼 난 뭔데? 난 뭐냐고.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무도 눈치 못 챌 정도로 엄마가 널 친딸처럼 잘해줬는데. 네가 사람 새끼야? 엄마 가시는 날까지. 아니, 장례식에서도 끝까지 눈물 하나 안 흘리고. 다 자업자득이야. 천벌 받은 거야, 너. 조작이야. 나 못 믿어. 변호사 통해서 다시 말해. 변호사 통하던지 판사를 통하던지 아가씨 알아서 하세요. 가족도 인간도 아닌 것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 없으니까. 그 뒤로 신우이는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생 친엄마로 알고 살았던 시어머님이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충격이 더 컸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언니, 우리 엄마 어디에 묻었어요? 아가씨가 이제 와서 그건 왜요? 사과라도 해야죠. 지금까지 저 잘 키워주셨다고. 전 정말 몰랐어요. 아가씨, 어머니 땡땡납 꼴당에 계세요? 언니 고마워요. 저 엄마한테 인사하고 올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충격적인 사실에 신우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줄 알았었는데요. 신우이는 끝까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나 엄마한테 다녀왔어. 애들 엄마한테 들었어. 이제라도 잘했다. 그래서 말인데 내 목 줄 수 있어? 엄마가 여태까지 아무도 모르게 나 친딸로 키운 걸 보면 엄마도 분명 날 딸로 생각한 거잖아. 그럼 내 목 줘야 하는 거 아냐? 너 정말 끝까지. 그게 할 소리야? 아가씨, 어머니 편지까지 보여드려요? 어머니가 왜 호적까지 파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가씨가 저희 부부 힘들게 할까봐 어머님이 다 정리하고 가신 거라고요. 이젠 가족도 아니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있던가요? 신우이는 정말 끝까지 그놈의 유산을 달라며 변하지 않더라고요. 집 앞까지 찾아와서 고성을 치던 신우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고서야 저희는 지긋지긋하던 가짜 신우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 장내에 신우이 소동에 머리가 깨질 것처럼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님이 저희를 생각해서 친딸처럼 키우던 딸을 호적에서 파버린 것을 보니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맞는 말이구나 싶네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인간 같지도 않은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하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아주 뻔뻔한 데다 일상이 거짓말인 손아래 동서의 잘못을 제대로 폭로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난 줄 알고 서방님을 비롯해 가족들을 기만한 손아래 동서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에 치가 떨릴 정도인데요. 그런 손아래 동서를 혼내주고 본인 업보를 치르게 한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장 보고 왔더니 집에 없네? 휴일이잖아. 친구 잠깐 만나러 왔지. 왜?
내가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 신경 쓰라고 몇 번을 말해. 휴일이라서 쉬는 건 좋은데 몰래 라면에 막걸리까지 먹냐.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올 때 콩나물이나 사와. 내일 해장국이라도 해줄 테니까. 아니, 내가 라면에 막걸리 먹은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 환기도 다 철저하게 했는데. 그릇 설거지 어설프게 해서 티슈로 닦아보니까 빨간 기름 묻어나더라. 그리고 막걸리는 당신 라면 먹을 때 꼭 챙겨 먹는 사람이잖아. 슬리퍼 대충 신는 거 신발장에 꺼내져 있길래 가까운 슈퍼라도 다녀왔다 했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주부가 아니라 흥신소 일을 해야 했어. 장인어른이 형사시라 핏줄을 물려받았나? 이런 거 아주 귀신이란 말이야. 그렇게 띄워줘봤자 별로 달갑지도 않으니까 좋게 말할 때 건강 챙겨, 알겠어? 어이구,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 그래도 내가 진우보다는 훨씬 슬림하고 건강하잖아. 서방님이야 애당초 요리사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거면 나도 똑같이 해?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진우 이제 결혼했는데 손아래통서 막 쥐잡듯 잡는 거 아냐? 내가 뭐 아무한테나 잔소리 하나. 그럴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괜히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자. 아빠를 따라서 경찰 쪽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좋은 주부가 되기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촉 좋다는 얘기를 듣던 저였지만 주부가 되고부터는 남편의 사소한 거짓말을 파악하는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이 결혼하고부터 손아래 동서가 생기고 나서는 좋은 촉이 자연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 봐야 하는데 고속버스 예약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죄송하지만 점심같이 식사하기로 한 건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이가 대신해서 자리 비우는 거로 좀 사정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일정 안 되면야 당연히 가야 하는 건데 버스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아마 한 1시 30분이나 40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요? 시간을 왜 애매하게 말해? 가서 표 끄는 거 아냐? 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표 끄는 시간 확인을 하기가 애매해서요. 왜 시간 궁금해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고춧가루 좋은 데서 건져왔다고 전해주라고 했던 거 생각나서. 동서 안 급하면 그거 전해주기라도 하려고 그랬지. 괜찮아요. 이번만 들릴 것도 아니고 어머님 뵈려고 자주 올 건데요. 정 그러시면 그이한테 또 부탁해도 될 일이고요. 동서 말이 맞긴 하는데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 예매한 시간이 1시 30분쯤이라고 그러던데 거기 오늘 같은 날에는 보통 3시 이후에야 버스가 운행됐던 것 같거든? 그럼 충분히 같이 식사하고 갈 시간 되지 않을까? 3시나 1시 30분이나 뭐 큰 차이가 있나요? 1시간 30분이면 식사를 3번은 먹을 시간이니까 하는 말이지. 가족 모일 때마다 바쁘다 자꾸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리 지키는 거 어떨까? 솔직히 동서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일찍 빠지려는 거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젠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서. 아니, 형님, 제가 지금 그럼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저 버스 예약해둔 거 맞고 일찍 타고 가는 것도 맞아요. 운행 시간 같은 것도 버스 회사 방침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전철처럼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동서 버스 타고 가는 곳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시간 언제인지 확인하고 여유되면 식사하고 갈래? 이미 그이한테 말 전해놔서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아실 텐데 저 거짓말쟁이 만드시게요? 사람이 착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원래 또 이런 건 흐지부지한 편인 거 아시잖아요. 동서가 대학 연극영화과 나왔다고 그랬나? 거기 분위기가 선후배 간 서열 철저히 따지는 거로 아는데 가족들한테도 학교 다닐 때만큼의 절반 정도만 하자. 나도 빡빡한 사람 아니고 어머님도 몸이 안 좋아서 짜증이 좀 있다 뿐이지 잘 챙겨주시고 좋은 분이야. 같이 자리하기 불편하다고 자꾸 빼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제가 연극영화과 나온 건 왜 거론하세요? 설마 제가 가족들한테 연기라도 하고 거짓말한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 아니죠? 왜 아니겠어. 딱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달라고.
가족들끼리 모일 때라든가 김장을 하는 등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며 빠져대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을 가족들은 이해해줬지만 저는 참고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지적해도 매번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요. 이런 손아래 동서의 거짓말로 힘든 것은 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서방님이 어느 날인가 고민을 상담해왔습니다. 형수, 제가 형한테는 이런 말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요? 서방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확실한 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거 사소한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또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가령 핸드폰 같은 거 제가 궁금해서 뭐 하나 보려고 하면 신경질 내더라고요. 사귈 때는 재미있는 거 있으면 먼저 보여주던 사람인데 그러는 게 이상해서요. 또 저랑 같이 본 영화 아닌데 착각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래요? 확실히 그것만으로 단정 짓기는 모호하기는 한데요. 솔직히 가족들끼리 모일 때도 저 남겨두고 맨날 먼저 빠져나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로야 엄마 잔소리가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엄마 없을 때도 내빼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동서가 좀 자주 빠지긴 했죠. 형수, 제가 지금 의처증인 건 아니겠죠? 저 요즘 일도 안 잡혀서 요리하다가 실수하고 손가락까지 칼에 베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늦을 때면 집에서 다른 놈이랑 놀아났었으려나 싶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선 진정부터 하시고요. 만약 진짜라는 거 밝혀지면 어떡할지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애도 없으니까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형수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촉도 좋으시니까 이런 일도 잘하실 것 같아서. 평범한 주부로서 내키지 않는 기분이었지만 손아래 동서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과 서방님의 간곡한 호소에 마지못해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손아래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친근해 보이는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전 서방님에게 힘든 진실을 전달드려야만 했죠. 서방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가 바람 피운 건 확실하네요. 일 나가신 동안 몰래 따라가 봤더니 모텔에 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형수. 덕분에 미련 없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해졌어요. 일단 왜 그랬는지 얘기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혼 도장 찍으려고요.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서방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요.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형 비롯해서 가족들한테는 당분간만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확실한 판단이 설 것 같아서요. 이런 일은 원래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에요.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이혼을 하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방님은 결국 저의 의사를 따라 가족들에게 손아래 동서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당연히 손아래 동서는 이혼을 당할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손아래 동서가 가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덕분인지 서방님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혼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아래 동서의 호소가 연기라는 게 훤히 보였기 때문에 언제고 이런 일이 재발할 거로 생각했고 두 사람이 이혼을 해야만 한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진우가 많이 힘들어해서. 설마 동서랑 이혼하라는 거 그만 말하라는 거 아니지? 왜 아니겠어. 가족들 모일 때마다 자꾸 그 얘기 꺼내니까 분위기도 안 좋아지잖아. 그게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인지 다들 몰라서 그래. 다신 바람 안 피우겠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 다 거짓말 같더만. 보나마나 이혼하면 위자료 물어줄 거 걱정해. 그 유부남이라던 상간남 쪽 걱정돼서 매달리는 거 아냐. 매일 핸드폰도 확인받고 어디 갈 때마다 꼬박꼬박 확인받고 그런다던데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핸드폰 확인받는 거야 기록 같은 거 지우면 그만이지. 어디 갈 때마다 확인받는다고 쳐도 눈앞에서 감시하는 거 아닌 이상 모를 일이고.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그냥 내가 붙어 다닐까? 진우도 알고 있는데 그냥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리고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다들 순진에 빠져서 약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거 내가 밀착 마크 할 테니까 맡기기나 해. 남편이나 가족들이나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라 무르게 대처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애당초 손아래 동서가 10분 단위로 자기의 일정을 사진으로 보고하는 걸 자처했다는 것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심을 시켰다가 언제고 또 상간남을 만나러 갈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장에야 잠잠하지만 언제고 사고를 칠 거라고 예의주시한 지 1년여쯤 지났을 때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서, 어머님, 지금 아주 편찮으시다는 소식 전해 들었지? 서방님은 지방에 재료 보러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던데 같이 올래? 아니면 따로 올래? 어머님 아프신데 제가 지체할 수 있나요? 저도 당장 병원 가볼 생각이에요. 너무 늦지 않게 왔으면 좋겠어. 동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늦어서 내가 걱정돼서. 저 많이 달라진 거 아시잖아요, 형님. 어머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순간까지 제가 늑장 부리진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줘. 나는 곧 도착인데 상태 보다가 동서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할게. 손아래 동서 역시도 임종을 앞두신 시어머니를 두고 헛짓거리를 하지 못하겠지 생각하던 중 어머님은 가족이 다 모이기도 전에 임종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를 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 전했는데도 손아래 동서는 여전히 어머님이 있는 병실로 오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연락해도 받지 않는 모습에 대체 이게 뭘까 의심이 되어 저는 남편에게 말을 해 양해를 구하고 차를 몰아 상간남과 손아래 동서가 관계를 맺었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심각한 날,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날이야말로 오히려 불륜을 저지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이한 직감 때문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상간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손아래 동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어디길래 이렇게 도착이 늦어? 어머님 돌아가시는 마당에 마지막 못 지켰으면 빨리라도 와야 할 거 아냐. 서방님도 지금 지방에서 거의 다 올라왔다던데 마중이라도 하러 간 거야? 아니요. 그 이 마중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충격이 커서요. 어머님이 힘드셨던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택시 타고 가다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다 탈진을 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응급실 아니네요. 다행히도 기사님이 바로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기사님이네. 전화번호 알려줘. 따로 사례라도 해야겠다. 아니요. 정말 선의로 한 거라면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보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거동해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어떡하죠? 의사 말로는 적어도 1시간은 넘게 정양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동서, 어머님 돌아가신 게 많이 힘든가 봐? 울다가 탈진해서 응급실까지 갈 정도면 제가 내색은 안 했어도 어머님 얼마나 따랐는지 잘 아시잖아요. 가시는 길 같이 못 있어드려서 너무 죄스러워요. 그렇게 몸 안 좋아지신 것도 다 저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허이구? 말하는 것만 보면 아주 양심가 나셨네. 야, 이년아. 어머님 때문에 울다 탈진한 년이 응급실 실려간 척은 왜 하니? 상간남이랑 놀아나고 있으면서 왜 지극정성인 척 하냐고. 형님? 지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간남이랑 놀아나다뇨. 저 지금 응급실인데요? 좋아. 그럼 응급실인 거 믿어줄 테니까 영상통화 한번 해보자. 나는 그거 동서가 알리바이용으로 찍어뒀다는데 전 재산도 걸 수 있거든. 저도 많이 힘든데 형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왜 사람 힘들다는 거 안 믿어주시냐고요. 저 정말 응급실 맞거든요. 헛소리하지 말고 모텔 밖으로 나오기나 해. 너랑 상간남이랑 손잡고 모텔 들어가던 거 다 찍어놨으니까. 와, 설마 어머님 돌아가신 마당에 저 따라오신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는데 네 거짓말에 또 가족들 속아 넘어가게 내버려 두는 게 더 큰 잘못 아닐까? 형님,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일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제 일까지 또 겹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너 같은 거 이제 동서로 두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 잘난 연기력으로도 가족들 못 속일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형님, 제가 잘못했다고요. 설마 하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에 불륜을 저지를까 싶었던 점을 노렸다가 제게 발각이 됐던 동서. 서방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버림받는 바람에 돈도 날리고 인생도 아예 망가져 버리게 되었는데요. 일상이 거짓말이던 손아래 동서를 떼어낼 수 있게 되어 통쾌한 기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제법 크네요. 이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손아래 동서와 같은 인성 파탄난 여자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